2011년 미국의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인 리얼리티쇼 프로에 한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우선 이 리얼리티 쇼는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좀 특이한 인생을 사는 분들 혹은 조금씩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미국인들을 소개하는 방송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이 여성이 딱 나오자마자 진짜 이 프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준비한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해당 프로에 출연한 사람은 26살이었던 케이시라는 여성. 이 케이시는 이 쇼의 다른 참가자들처럼 어떤 면에서 비정상적인 독특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케이시는요, 사실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해당 프로그램에 나온 거였어요. 케이시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숨죽인 채 현장을 지켜봤죠. 어렵게 입을 뗀 케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실은 남편을 먹고 있습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식인을 하고 있다는 건가? 범죄자인가? 당시 프로를 본 많은 미국인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케이시는 2년 전인 2009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는요, 너무 좋았어요. 비록 딱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거였지만 서로 첫눈에 운명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 둘은요, 이런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불과 결혼한 지 2년 뒤인 2001년, 이날 부부가 거실에서 서로 막 껴안고 사랑한다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기침을. 놀란 아내 케이시는 여보 괜찮아? 내가 물 떠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물을 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물을 떠오는 그 몇 초 사이에 기침을 넘어서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숨을 못 쉬어. 이때 남편은요, 천식 발작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시 얼마나 놀래요. 남편이 막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케이시는 구급차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끝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아니, 같이 껴안고 TV 보면서 놀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벼락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하루인지 알았는데 생애 최고 비극적인 날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삶은 케이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싸리 매일같이 패고 불화를 겪던 남편이었으면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받아들이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겠죠.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걸까? 이 사건 이후 케이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요, 그녀의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케이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가만히.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집 안에 가만히 앉아 남편을 그리워하던 케이시. 그녀의 눈은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멍하니 바라본 곳엔 남편의 화장된 유골, 재가 있었어요. 남편의 재를 바라보면서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당신 없으면 나 안 되는데. 한참을 바라보다 뭐에 홀린 듯 케이시는 그 항아리 유골함을 열어 재가 된 남편의 유골을 찍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먹고 있다는 게 식인이나 시신을 막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닌 너무 남편이 그리웠던 나머지 남편의 화장된 유골, 재를 찍어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인이나 유골재나
마찬가지로 비정상인 거죠. K씨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날 처음으로 화장된 남편의 유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죽은 거야? 이제 나 당신 안을 수도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껴안을 수 있는 큰 몸과 손, 발이 다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가루가 돼버렸어. K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 유골함을 열었고 남편의 죄를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정말 이게 당신이냐고. 이때 K씨는 느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잿더미가 됐더라도 그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K씨가 바로 그 남편의 유골, 제가 묻은 그 손을 입에 갖다 넣은 겁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죄를 먹는 게 K씨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K씨의 말에 의하면 화장된 유골 맛이 약간 그 썩은 계란 맛이라고. 처음에는 좀 했는데 오히려 이런 좋지 않은 맛이 거꾸로 습관이 돼버렸다고. 거기다 제일 큰 게 남편의 죄를 막 먹으면서 그와 늘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이에 K씨는 남편 유골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K씨의 이상 행동은요, 단순히 유골죄를 먹는 거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K씨는 이쁜 원피스를 입고 한 영화관에 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다. 그치? 혼자 중얼중얼.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녀 옆자리에는 남편의 유골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할 때도 그녀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는 안전벨트를 한 남편의 유골함이 함께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에 K씨는 남편의 유골함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살아있는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밥을 먹는데도 항상 2인분, 밥도 2공기, 수저도 2개씩.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스테이크 했는데 너무 맛있겠죠? 맛있게 먹어요. 앞에 남편 유골함을 놓고 혼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K씨는 자신의 식사를 마치고 누구도 먹지 않은 그 다른 접시를 함께 치웠습니다. 그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면서 K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에 너무 슬퍼졌고 동시에 그녀는 남편 유골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남편 유골죄를 입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입에 넣었어요. 아무래도 이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먹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이 들 때도 그녀의 곁에는 항상 남편 유골이 함께였습니다. 남편 유골을 껴안고 뽀뽀하고 잠이 들었어요. 남편의 유골, 죄를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고 충격적이지만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죠.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나오게 된 이상 행동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리웠으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움에 한 번, 2번 먹던 남편의 유골, 제가 어느 순간 K씨에게는 그리움 때문이 아닌 그냥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본인도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뭐 하는 거야? 남편 유골 그만 먹자. 정신 차리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K씨는 남편 유골을 먹었을 때 말로 표현 못할 어떤 감정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K씨는 하루에 대여섯 번씩 남편의 유골,쟤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의 다른 음식들은 조금씩 먹고 이 유골,쟤를 막 먹기 시작하면서 2달 만에 체중이 19kg가 빠져버렸대요. 뭐 마음고생도 함께 했으니까 이제 더 빠지고 했겠죠. K씨는요, 남편 유골을 열정적으로 많이 먹은 날, 그런 날 엄청 만족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행복감 같은?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괴물이야 뭐야? 그렇게 혼자 또 막 울고.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타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못 잊어서 그의 죄를 먹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그 유골, 쟤가 K씨가 먹은 만큼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K씨가 남편 유골을 이렇게 계속 먹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남편은 없어지겠죠. K씨 앞에 놓여진 남편의 유골함은 그녀가 화장터에서 집으로 가져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K씨는 남편의 죄를 계속 먹으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한테 혐오감을 느꼈어요. 너무 고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중독이 돼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처음 화장장에서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남편의 유골은 약 2.7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그 유골은 2.2kg로 줄어 있었어요. K씨가 계속해서 남편 유골을 먹는 거에 의존한다면 언젠가는 이걸 다 먹겠죠. 다 먹게 되면 이미 중독되어 있으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남편을 다 먹어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또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죠. 여튼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은. 다행히도 K씨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고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최선의 방법으로 TV쇼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남편의 유골을 계속 먹고 있다고. 진짜 준비하면서 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잖아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사건 사고를 하면서 식인 이런 건 있었어도 너무 그리워했던 나머지 남편의 유골, 쟤를 먹기 시작했다는 이런 사건은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모이는 인기 프로그램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녀로서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K씨는 남편의 유골을 먹는 행위가 부끄러웠고 이에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K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유골함을 여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만 쟤를 먹은 후에는 그 행복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난 그를 그만 먹어야 돼요. 난 이미 그를 한번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를 잃으면 내 잘못이 될 거예요. 정말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후에 K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기사는 따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점차 나아지지 않았을까. 심리치료 같은 걸 같이 병행하면서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을 먹고 있다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쇼킹한 미국의 실제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